경제 소식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. 경제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규모도 그렇고 증가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대출을 조여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제 발표된 DSR 기준 발표도 그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네, 이제 DSR 참 이런 영어 약자는 여간에서 이제 익숙해지지가 않는데요. 우선 DSR을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내 소득에서 빚을 갚는데 얼마를 쓰냐는 뜻입니다.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빚 갚는데 한 해 2천만 원을 쓰면 DSR이 40%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빚을 갚는다는 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갚는 걸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빚, 즉 원리금은요.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예적금 담보대출 이런 것들에요. 차 할부금, 카드론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. 또 개인이 갚아야 될 빚 대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득은 직장인이면 월급을 따지겠지만요. 소득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는 재산 상태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평가하고요. 또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또 신고하면 그것이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. 네,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어제 나온 얘기들을 보자면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대출을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네. 고 DSR이라고 해서 네. 소득과 대비해서 이제 빚을 갚는데 어느 비율 이상을 쓰고 있으면 그 빚은 위험한 빚이다.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죠. 이걸 금융당국이 70%라고 정한 겁니다.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해마다 3,500만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면 고 DSR에 속하는 거죠. 은행이 이런 고 DSR인 사람에게 빚을 새로 내줄 때 더 깐깐하게 하거나 거절해라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은행 관계자들에게 제가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.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 DSR에 해당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한마디로 월급 300만 원 받는데 21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면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그러니까 즉 이달 31일부터 새로 일으키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. 기존에 있는 대출은 DSR이 70%가 넘더라도 금리, 규모에 아무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또 만기 연장도 같은 조건으로 됩니다. 네, 근데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빚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 DSR에 해당이 되면 어쨌든 대출은 모두 거절이 되는 건가요? 네. 이제 바로 거절이 되는 건 아닙니다. 네.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LTV나 DTI 같은 개인에 대한 대출 제한 기준이라기보단 은행들의 관리 지표거든요. 매달 은행이 새로 대출해 주는데 고 DSR인 이들에게 대출하는 비중을 15% 안쪽으로 관리해라 이런 겁니다. 매달 1,000억 원을 새로 대출해 주는데 고 DSR인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이 150억 원을 넘지 말라는 얘기죠. 지금 시중은행의 경우 1,000억 원 중에 고 DSR인 이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240억 원 정도인데 이를 150억 원으로 줄이려니까 대출 심사는 훨씬 깐깐해질 겁니다. 네.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는 의미.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. 신용대출, 예전엔 1억 해주는 것을 8천만 원만 해준다든가 또 대출 자격으로 재직 경력 6개월이던 게 1년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거더라고요. 한 은행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연소득 6천만 원인 부부가 2천만 원짜리 차량 할부금을 연 4% 금리로 3년에 갚아야 하고요. 또 카드론 1,000만 원과 20년 만기 토지 담보대출 3억 원이 있다면 기존엔 주택담보대출을 LTV 기준만 맞으면 4억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부 사실은 이제 대출을 이미 많이 낸 상태거든요. 고 DSR 70% 기준을 칼같이 적용하면 1억 4천만 원만 가능합니다. 2억 6천만 원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 거죠. 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A은행이 이미 고 DSR 한도가 15%가 다 차고 B은행은 아직 10% 정도로 여력이 있으면 이 은행은 고 DSR 대출 희망자인데도 그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. 기존 이제 빚이 많은 대출 희망자로서는 이 은행, 저 은행 찾아다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네, 말씀을 들어보니까 빚을 내서 투기용으로 집 사는 경우를 막는 데는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가혹한 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. 네. 그래서요, 이제 이런 서민들 또 청년층들이 받는 그런 사이돌 대출이나 새희망 홀씨 또 바꿔드림 론이나 300만 원 이하 대출은 DSR을 계산하는 원리금 범위에서 빼기로 했습니다. 또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이제 기존 빚지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네, 그래도 어려운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대출 받기가 예전보다 참 어려워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사실 빚을 자기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내는 것 이거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금융당국은 1,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아보자며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건데 우리 경제가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경제부 노경진
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